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디 부분을 했었죠? 어느 파트를 했었죠? 맞아요.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즉 교과서 96쪽부터 해당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지를 다 끝내지 못했죠? 실제로 이 파트는 조금 복잡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저는 여러 차시에 걸쳐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기존 내용과 전혀 새로운 그러한 내용을 또 배우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바로 이번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할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하고 화이팅해서 정리한 다음에 관련 내용들 풀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어려운데 이번 시간 또 새로운 거 나가겠네. 난 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리한다니까 다시 한번 복귀한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고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학습지 어디부터냐? 5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학습지는 5쪽에서 시작하고 교과서는 여전히 98쪽에 해당합니다. 자, 학습지 5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두 운동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말한 두 운동이란 뭘까요? 맞아요. 빨간 공 바로 자유낙하 운동. 노란색 공 뭐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을 비교해 본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운동이 있다 보니까 이 운동은 어떻게 분석한다 했어요? 맞아요. 두 운동으로 나눠서 분석한다 했죠? 어떻게? 두 방향으로 나눈다 했죠? 연직 방향 그리고 어디?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분석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물리학 2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분석할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각각 수식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 그거는 추후에 먼 얘기니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직 방향의 운동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점, 두 물체 모두 어떤 방향으로? 연직 방향입니다. 빨간 공, 노란 공, 즉 자유낙하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모두 어떤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죠. 오케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지표면 근처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게 사실상 연직 아래가 되겠죠. 두 번째 점, 두 물체는 같은 시각에 어떤 높이에 위치해? 같은 높이에 위치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깃털과 쇠굿을 떨어뜨리는 예제 그리고 학습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깃털 떨어뜨리는 쇠굿을 떨어뜨리는 예제는 뭐였냐면 3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이었어요.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여기서도 보고 그 뒤에 내용들에서 계속 봤는데 이 두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어떤 같은 운동을 하잖아. 왜? 같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동일한 중력이 작용하니까 같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같은 시각에 같은 높이에 위치한다. 동일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여기 높이 여기 높이 여기 모눈종이 한번 봐봐. 같은 시각이 어떻게 돼요? 같은 높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왜? 같은 크기의 중력이 동일한 중력이 작용하니까 둘은 중력 가속도가 같지? 그러니 당연히 연직 방향으로 같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니 같은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높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따라서 두 물체는 어떻게? 동시에 지표면에 도달한다는 거야. 세 번째 점, 연직 방향으로의 뭐와?
속도와 속도 변화량은 어떻다? 같다. 마지막 네 번째 두 물체의 뭐는 같다? 가속도는 같다. 아, 가속도 나왔네. 가속도가 뭐야? 벌써 까먹으면 안 되죠. 속도의 변화일까? 변화라는 거. 속도의 변화가 왜 생겨? 속도 변화 왜 생기냐고. 이 결과가 왜 생겨? 결과가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지. 어떤 원인? 힘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긴 거지. 운동상태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잖아. 운동상태 속도니까.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 학습지에서. 이 가속도 왜 생긴 거야? 둘 다 뭘 받으니까? 중력을 받으니까. 그럼 중력에 의해 생긴 가속도 뭐라고 하죠? 그쵸?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마이크 잘 나오고 있고, 중력 가속도,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학습지 수업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거 잘 이해 안 된 사람은 지금 잠깐 스톱하고 이전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중력 가속도 얘기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 중력 가속도 같으니까, 두 물체의 중력가 같으니까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당연히 가속도가 같다는 말은 속도 변화량도 같다는 거지. 야,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지. 근데 이 정지 상태에 출발한 놈들의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 둘 다 0에서 출발해서 동일한 만큼씩 딱딱 변해봐. 그럼 당연히 속도 어때야겠어? 그 다음 속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연직 방향으로. 그러니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같은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면 당연히 같은 시각에 같은 높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러니 동시에 지표면에 도달하겠지.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시키면. 자, why? 왜? 연직 방향 운동이 왜 이렇게 비교되는가? 두 물체에는 모두 어떤 방향으로? 빨간색으로 쓸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뭐한 크기의, 일정한 크기의 뭐가? 중력이 작용한다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 근데 그 중력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크기가 어때? 높이에 따라 안 변하고 일정하다고 했지? 맞잖아. 오케이? 그러니 일정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낙하한다고. 오케이? 근데 각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일정할 텐데, 마침 아까 이전 강의에서 봤듯이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그 크기가 또 어떻다? 같다.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 있다 했어? 없다고.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한테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두 물체는 모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두 물체의 어떤 방향? 연직 방향 운동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볼게. 아, 잠깐만. 옆에 노트부터 한번 봅시다.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면, 여기서 노란 공과 빨간 공 질량 같다는 말은 없었죠. 근데 만약에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 같겠지. 중력의 크기는. 자, 헷갈리지 말라 했어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상관없이 같아. 그런데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이 같아야 같다고. 중력이랑 중력 가속도 잘 구별하세요. 2번 동그라미 수평 방향의 운동 비교. 첫 번째 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무슨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아, 자유낙하 운동은 그냥 가만히 놓은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아예 운동을 안 할 테니까 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수평 방향 운동에서는. 자, 노란색 공,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
이게 뭔데?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오케이? 이걸 한다고. 왜? 속도가 왜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두물체는 미안. 마지막 Y에서 할 얘기를 미리 해버렸네. 쏘리.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즉 등속도 운동을 한다. 두 번째 점. 두 물체는 모두 어떤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얼마? 0. 즉 없다. 왜?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의 변화 없이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지. 왜 등속도 운동을 해? 왜 가속도가 없어? 두물체의 수평 방향의 무엇이?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요 정리한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혹시 몰라서 또 얘기해볼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써볼게. 학습지 안 나와있는데, 야, 얘가 등속도 운동했어. 그럼 연직방향 운동은 뭐야? 무슨 운동이야? 그쵸? 앞에서 했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연직방향 운동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어떤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직선 운동한다고. 일정하게. 지표면 근처니까. 알겠나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위에 그림 모는 종이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자, 빨간 놈 봐봐. 어차피 노란 놈이랑 연직 방향 같을 테니까 얘 처음에는 요만큼 갔어. 그러다 요만큼, 그러다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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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어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 갈수록 동일한 0.1초 동안 공의 위치가 어떻게 돼? 점점 많이 변하죠?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어. 오케이? 이 늘어나는 이거 이동하는 거리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위치가 변한 게 뭔데? 속도인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 비율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구나. 그럼 이번에 노란 공을 통해 수평 방향 운동을 볼게. 얘 봐봐. 위에 이렇게 위로 쭉 올려봤어. 수평 방향만 비교해보자고. 이렇게 어때? 이만큼 변해서 이만큼 변하고 이만큼 변하고 이렇게 변해. 어때? 같은 시간 0.1초 동안 얘가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어때? 일정하지? 위치가 변하는 정도 뭔데? 시간에 따라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지. 그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고. 등속도 운동이 맞네. 아셨나요? 자, 그럼 요 최종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5페이지부터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우고 예제 5번 5페이지의 예제 1번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5페이지 아래에 있는 예제 1 한번 볼게요. 2019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전국연합 학력평가. 작년 여러분들이 1년 선배가 9월 모의고사에서 만났던 문제래요. 11번인데 3점짜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느꼈겠지만 굉장히 막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렵죠? 그에 따라서 3점짜리라고. 하지만 차근차근 공부한 내용을 갖고 풀면은 풀만합니다. 문제는 항상 말했죠? 처음부터 읽으라고. 그림은 물체 A, 흰색이 물체 A래.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뭐래? 같은 높이. 자, 문제에 단서들이 있어요. 얘는 A를 가만히 놓았대. 그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으로 던지고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대.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고 동시에 시작했어. 오케이? 야,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어. A는 뭐야? 얘는 가만히 놓았으니까 자유낙하 운동이겠지? 왜? 선생님,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 작용하면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면서요. 아래 문제 이어서 볼게요. 일단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저항을 어떻게 한대? 무시한대.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앞으로도 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는 말을 계속 볼 거예요. 이 공기저항을 무시해야 얘가 자유낙하 운동이라 할 수 있거든.
선생님, 이거 공기저항 있을 때는요? 그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기저항은 무시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겠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뭐 자연학과 운동이니까 공기저항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큰 뜻을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막 파헤치느라 다른 걸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어쨌든 요건 앞으로 자주 볼 말이고, 요 말이 나오면 자연학과 운동을 한다는 거구나. 가만히 놓았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아까 얘기했죠. 기억.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증가한다. 야, 수평으로 던진 놈, 수평 방향 속력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 무슨 운동의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 등속도 운동한다 했잖아.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속도는 뭔데? 속력과 운동 방향이라며.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력과 방향 모두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속력은 증가해야 돼? 아니죠. 일정하겠죠? 오케이? 아니면 이 그림 보고 풀어도 돼.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 그럼 얘가 변하는 이거 위치 봐봐. 요만큼 변했고 요만큼 변했고. 미안,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어려워. 요만큼, 또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어때? 변하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다 일정하죠? 속도, 속력은 일정하다고. 니은, 수평면에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야, 이 둘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연직 방향으로. 같은 운동한다 했죠? 동시에 도달합니다. 지면에. 그림만 봐도 딱 동시에 도달한 거 나오잖아. 같은 높이와 같은 시각에. 지금 딱 보이잖아. 같은 높이인 거. 오케이? 디귿.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맞죠? 중력은 항상 이 지표면 근처에 서면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공부한 내용 그대로 갖다 풀었죠? 자, 오른쪽 5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이 디귿 때문에 한 거야.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 디귿 봐봐. 야, B 같은 경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 빨간색 그려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중력은 어떤 방향이야?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힘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 같다. 아닙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한다. 맞나요? 요건 맞죠? 좀 더 이론적인 얘기는 물리학 1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지난번 학습지, 여기 학습지 실어놨을 텐데, 학습지 앞부분을 보면요, 어디에 있냐? 학습지 2페이지 위에 가속도 2번 괄호 가속도 쳐놓고 4번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놨냐?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한 거지 운동 방향과 일치한 건 아닙니다. 그럼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차이는 뭐야? 운동 방향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고, 가속도는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의 변화량과 관련된 거지. 오케이? 차이예요. 오케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5개념, 많은 학생들이 5개념 갖고 있는 건데 5개념 체크 해두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자, 다음 문제. 학습지 6페이지에 나옵니다. 학습지 6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반복적인 얘기는 최대한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는 최대한 생략하고 필수적인 얘기만 해볼게. 이건 2018학년도 9월, 2년 전이네요. 나온 문제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대. 그럼 B는 뭐야? B 뭐야? 자유, 낙하, 운동한다고.
각각 점선의 경로를 따라서 지면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체의 크기와 공기저항. 또 나왔네. 아까 말했죠?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한다는 말이 계속 나올 거라고. 기억, 운동하는 동안. 이것도 3점짜리야. 아까 것도 몇 점짜리였어? 아까 것도 3점짜리. 야, 여기 파트는 대부분 3점짜리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뭐야? 요 파트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내가 적어도 3점짜리 문제 몇 개는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기억,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맞아요? A, 수평으로 던진 놈, 수평방향 속력 일정하죠? 왜?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하니까. 왜 등속도 운동해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수평방향. 니은,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같다. 둘 다 힘 뭐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하지 수평방향 힘 없잖아. 둘 다 어느 방향? 연직 아래 방향에 중력만 작용하지. 둘 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힘, 중력을 받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겠네. 작용한 힘의 방향, 연직 아래 방향. 뭐? 중력. 디귿,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맞죠? 연직 방향으로 같은 운동을 한다.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근데 같은 높이 출발한다고 했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어서 6페이지의 예제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의 예제 3.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 2020학년도 올해네. 3월 고2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통합과학이고 통합과학이지 물리학원이 아니잖아요. 말했잖아. 3월이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거는 아직 2학년 내용을 공부한 게 없어서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의 총 집합체가 나온다. 그러니 2020학년도 3월까지는 통합과학 범위랑 같다. 거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까? 그림은 공 A를 자유낙하시킨대. 동시에 공 B를 수평으로 던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A, B의 위치를 모는 종이 나타냈대. 점 P와 A부터 E는 모는 종이 위에 어떠한 점이래. A가 P에 있을 때 B의 위치랑 구해보래. 단 공의 크기는 무시하고. 자, 볼게. 근데 여기는 공기 저항 무시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근데 대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유낙하 시킨다고 했잖아.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게 이미 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공기 저항 무시한다 이런 말은 그냥 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내용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나요? A가 P에 있대. 그럼 B의 위치는, 자, 일단 동시에 출발시켜서 같은 높이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 그럼 연직 방향 높이 어때야 돼? 같은 높이, 계속 같은 높이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C, D, E 중 하나겠네. 일단 같은 높이니까. 그럼 수평 방향 따져야지. 수평 방향은 여기 등속도 직선 운동하니까, 등속도 직선 운동이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요 변화량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해야겠지. 그럼 딱 일치하는 거 뭐밖에 없어? D. 정답은 4번이 된다. 요거는 2점짜리네요. 이렇게 풀면 정답 4번 된다. 아셨나요?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높이, 같은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은 A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고 B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아셨나?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2019학년도 3월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잠시만. 오케이. 아이고야. 자, 보겠습니다.
3월이니까 나오죠. 통합과학 거 증명됐습니다. 3월 나온다는 거. 자, 그러니 내년 3월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15번 그림은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거래. 점선 이 그림은 그럼 이 표는 그림은 왼쪽에 나와 있고 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표는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수평 이동 거리를 던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미안합니다. 발음이 계속 꼬이네. 미안합니다. 단 물체의 크기와 또 나왔네.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오케이. 자 보자. 얘가 차이는 뭐야? 같은 높이. 얘나 V로 던지나 EV로 수평으로 던지나 둘 다 같은 높이에서 던진다고. 일정한 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V로 던졌을 때 기역만큼의 시간이 걸렸대. 근데 EV로 던졌더니 T만큼의 시간이 걸렸대. 야,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는 뭐만 영향을 줘? 수평으로 던질 때 이 속력이 영향을 주냐? 아니죠. 얘 높이가 영향을 주겠지.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달한다며. 수평으로 던지든 그냥 떨어뜨리든, 즉 수평으로 던진 속력이 0이어도 똑같이 언제야? T 걸린다고. 얘랑 똑같이. 그럼 얘도 얼마겠어? T. 수평의 속력은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관하다. 기억은 2T이다. 맞나요? 아니죠. T입니다. 자 그럼 니은은 2R이다. 자 보자. 걸린 시간 똑같이 T야.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갔을까요? 우리 뭐야?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뭐가 돼? 이동 거리였잖아. 안 그래? 그 얘기는 이동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속력이 각각 어떻게 돼? V, EV야. 근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얘가 수평면 날아갈 거 아니야. 수평면에 도달한 시간이 둘 다 얼마야? T로 갔잖아. 그럼 근데 얘가 얼마래? R. 그럼 EV는 2R이겠지. 그럼 니은은 얼마? 2R. 니은은 2R이다. 맞죠, 니은? 오케이?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맞아? 수평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지. 높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힘. 그게 뭐야? 중력.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그 얘기는 뭐야?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정답은 몇 번? 2번. 니은이 된다. 아셨나요? 요거 조금 어렵네. 요거 계산하는 것 때문에 3점짜리입니다. 자, 학습지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계속 복습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제만 풀려 하지 말고 개념들 확실하게 짚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새로운 문제 찾지 말고 내가 이 학습지에서 다룬 문제 있지? 요것만 3번, 4번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실력이 엄청 늘 거예요. 아셨나요? 복습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6페이지의 마지막 예제 4번 봤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7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 자, 여러분들 꼭 먼저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만약 너무 어려워서 내가 푼 거를 그냥 봤다면 반드시 내가 풀어준 다음에 혼자서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아셨나요? 꼭입니다. 직접 꼭 풀어봐야 돼. 오케이? 9번 같은 경우는 그럼 이번에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어서 해설할 테니까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풀어봐요. 자, 2019학년도 11월 고1 통합과학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처음부터 읽어볼게. 그림은
같은 높이 또 나왔네. 같은 높이. 이 정도면 이제 알겠죠? 아, 요런 문제는 무조건 같은 높이에서 운동을 시키는구나. 가만히 떨어뜨리거나 수평으로 던지거나.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얘는 뭐야? 그럼 공기저항 무시한대. 그러니 자유, 낙하, 운동이겠구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점 P, 여기죠. 높이 H이다. 질량은 A와 B가 같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의 크기 무시하고 공기저항도 무시한다. 기억 볼게요.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한다. 증가하나요? 증가하죠. A 무슨 운동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뭐겠어? 등속 운동이겠지.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뭐야? 속도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일정하다고. 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겠죠. 근데 A는 어떻게 돼? 운동 방향도 연직 아래, 중력도 연직 아래. 그러니 속도가 증가하겠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을 테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기억 맞습니다. 속력 증가해요. 니은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다. 도달한 다음 멈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도달하기 직전 말하는 거야. 딱 멈추기 직전 말하는 거야. 도달 직전. 야, 수평 방향 속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수평 방향으로는 뭐라니까? 등속도 운동하니까 속도 안 바뀌지? 속도 안 바뀐다는 건 뭐야? 속력과 방향 모두 안 바뀐다고.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 속력은 V 그대로일 거다.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속력 안 바뀐다고. 디귿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이다. 야, B가 P를 지날 때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은 높이겠지. 여기 얼마? H. 왜? 같은 높이에서 출발시켰다며. A랑 B는 중력을 받으니까 둘 다 중력 가속도 같다고 했잖아.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A와 B는 같은 중력 가속도로 운동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같은 시각에 같은 높이, 같은 운동할 수밖에 없다. 연직 방향. 그러니 B가 연직 방향에서 높이 H에 있으면 A도 당연히 높이 H에 있겠지. 그러니 이것도 맞다.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된다. 자, 좀 이해가 됐습니까? 대략 좀 감이 잡혀요. 어떤 류의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키워드로 삼아야 할지 조금 감이 옵니까?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학습지 7페이지와 8페이지 하고 2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네, 드디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학습지 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교과서는 9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 맨 위에 수평 방향으로 더 세게 던지면이야. 수평 방향으로 내가 처음에 요거를 살살 던지면 얼만큼가? 되게 조금 가지. 근데 빨간색을 더 세게 던지면 처음에 더 멀리 가죠. 선생님, 수평 방향으로 힘 작용 안 한다면서요. 그건 일단 출발한 다음 얘기고, 처음 출발시키려면 내가 힘을 줘서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럼 내가 더 세게 던져. 그럼 어떻게 될까? 더 멀리 날아가겠지? 여기 그림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수평 방향으로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수평 방향으로 더 큰 힘을 주어 물체를 던지면 더 어떻게 된다?
멀리까지 날아간다. 동일 높이에서. 이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래. 지표면 근처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 거리면은 다 더 멀리 나간다고. 이게 끝이라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표면은 어때요? 평평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기로는. 근데 실제로 지구는 어때? 둥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더 멀리 던지면, 더 큰 힘을 주어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근데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벗어날 정도로 정말 빠르게 더 세게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봐. 여기서 물체가 나가. 그 처음에는 이렇게 이때까지 해도 별 차이 없어 보이지.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더 멀리까지 간다고. 더 멀리. 요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올까? 이 곡률이 얘가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는 순간? 지구의 지구의 곡률과 같아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여기 그림이 내가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아래 뉴턴이란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야. 뉴턴의 대포. 여기 대포 그림 있죠? 99쪽 그림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1번 동그라미 읽어보자. 물체를 점점 더 세게 던지면, 즉 점점 더 빠르게 던지면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수평 방향으로 더 어디까지 나가? 멀리까지 나아간다고.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요건 일상생활 속이고 이제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정도의 빠르기, 세기로 던지는 거야. 나중에는 떨어져도 어떻게 될까? 이 곡률이 지구의 곡률과 똑같아져서 지면에 닿지 않고, 여기는 지면에 닿았죠. 다 닿았잖아 지면에. 여기.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처음 발사한 거는 여기 떨어졌고 그 다음은 여기 떨어졌고, 그러다 어떻게 돼? 곡률이 지구의 곡률과 똑같아지는 거. 바로 요 상황. 지면에 닿지 않고 둥근 지구로 한 바퀴 돌아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정말 빠르고 세게 던졌을 때 얘기야. 오케이? 야, 쏴서 얘 오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또 계속 돌겠지. 지면에 안 닿았으니까. 지면에 닿아야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 뭐 있냐? 지구 주위를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지면에 안 닿고? 뭐가 있어? 인공위성. 또 좀 더 멀리 나가면 달. 이런 거 있잖아. 지구 주변을 도는 것들. 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학습지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자, 학습지 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번 인공위성과 달.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 99쪽에 있는 천재교육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인공위성이 나와 있는데, 자, 보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뭐나 뭐, 인공위성, 달도 무엇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한다고. 왜? 뭐가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이 사과, 보드마카 뚜껑 떨어뜨리는 것처럼 얘네도 질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지.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못할 뿐이겠지. 그럼 중력이 작용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보드마카 뚜껑 내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낙하하지. 근데 왜 도대체 얘네는 지구랑 충돌을 안 할까? 지면으로 안 떨어질까요? 차이가 뭘까? 아까 뉴턴의 대포 생각해봐. 뭐야? 수평 방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계속 얘네는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위에 그림 봐봐. 얘 요만큼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질 때 있지. 그때 이만큼 옆으로 확 가버리는 거야. 그림 다시 그려볼게. 빨간색으로 그릴게.
얘가 요만큼 떨어질 때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 확 가버린다. 엄청 빠르게. 마카를 떨어뜨렸는데 요만큼 떨어질 때 마카가 엄청 확 가버린 거야. 수평 방향으로 엄청 빠르게. 그래서 여전히 지구의 곡률과 어떻게 된다? 똑같은 걸 그리니까 요만큼이 지구의 곡률과 똑같으니까 지구에서 계속 같은 높이에 떠 있게 되는 거지. 또 요만큼 떨어질 때 요만큼 가버려. 요거도 요렇게 지구 곡률과 같아진다고. 알았어? 신기하지 않아? 인공위성과 달도 엄밀히 따지면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만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니 수평 방향으로 8km 갈 때마다 5m씩 구부러진다. 무슨 얘기야? 좀 말이 섞였는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얘가 떨어짐과 동시에 옆으로 재빨리 이동한다고. 그래서 인공위성과 달도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고 봐도 되지만 그와 동시에 옆으로 빠르게 이동하니까 계속 같은 높이를 유지한다고. 요 2번 동그라미 이제 읽어볼게요. 지구는 둥글어서 수평 방향으로 8km 갈 때마다 어떻게 돼? 5m씩 구부러진대. 그 얘기는 뭐야? 최소 지표면에서 5m 떨어질 동안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해버리면 계속 안 떨어지고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엄청 빠르지? 5m 떨어지는 동안 8km를 가버려야 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그게 뭐다? 인공위성과 달이다. 자, 4번 읽어볼게요. 4번 읽어보기 전에 그러면은 이래도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게 참 믿기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그러면 달이나 인공위성이 중력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낙하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봐봐. 중력이 없어서 낙하하지 않는다. 즉 달과 인공위성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지들 스스로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지구가 있죠. 여기 달이 있어. 자, 만약에 얘한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치자. 중력의 력이 뭐야? 힘력자죠. 그럼 얘한테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다 치자고. 그럼 힘은 뭔데? 원인이라며. 어떤 원인? 운동 상태, 속도를 바꾸는 원인. 그럼 그에 따른 결과가 뭐 해야 돼? 속도 변화 아니야?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라며 힘이.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바뀌는, 즉 속도가 변화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얘한테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봐. 힘이 작용하지 않아봐. 그럼 얘는 운동 상태, 즉 속도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되지. 속도 안 변하면 무슨 운동해요? 속도 안 변하면? 등속도 운동. 즉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달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지 가던 길 계속 가겠지. 이렇게 이미 일단 가고 있었으니까 지구 쪽으로 회전해서 지구 주변을 돌질 않겠지. 등속 직선 운동에서 지 갈 길 가겠지. 빨간색 잘 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 갈 길 그냥 가겠지. 중력이 없다면. 좀 이해돼요? 즉 달과 인공위성이 공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거라고. 왜 그러면은 아까 그 보드마카 요거랑은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던지는 거랑. 요거는 속력이 느리잖아. 수평 방향의 속력이. 수평 방향으로 엄청 빠르면 인공위성이나 달같이 할 수 있다니까. 아까 뉴턴의 대포 요 실제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4번 괄호 보겠습니다. 즉 무엇을 하는 물체의 운동, 뭐를 공전하는 물체의 운동. 즉 자유낙하, 파란색으로 써보면 자유낙하, 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건 아까 이전에 계속 예제를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요거 크게 3번 뭐야? 수평 방향으로 더 세게 던진 거. 이게 뭔데? 지구를 공전하는 물체들이잖아. 즉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그리고 지구 주위를 뭐하는? 공전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무엇은? 중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왜? 중력은 뭐만 갖고 있으면? 물체들 사이에 질량만 있으면, 아니 미안, 물체들이 질량만 있으면 그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서 항상 상호작용하는 게 중력이라고. 중력은 항상 작용해. 질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작용하며 무슨 영향? 같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같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왜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공전하는 물체 왜 차이가 발생해? 중력은 같은 영향을 주겠지만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있냐 없냐? 없으면 자유낙하, 있으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엄청 빠르면 공전하는 물체. 즉 중력은 같은 영향을 주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 때문에, 속력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운동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따라서 모든 물체에서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지표면 근처로 따지게 되면 그때는 지구 중심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계속 따졌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99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서 놀랐죠? 방금 전 촬영을 끝마치고 나서 보니까 작년 학생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올해 학생들에게 미리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문제 풀기 전에 살짝 이 추가 영상을 넣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요런 그림을 그렸죠? 여기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다가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달은 등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지 갈 길을 그냥 쭉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여기서 여기 그림에다 그렸죠. 여기쯤에 방금 전 장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이렇게 쭉 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지구 중심을 향해서 중력이 작용하니까 보다 정확히 그리면 힘은 상호작용이니까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고 달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힘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중력에 의해 달이 뭐 한다고?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중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중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 즉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으로 지 갈 길 쭉 계속 가겠지만, 지구랑 멀어지든 어떻게 이렇게 가겠지만 실제로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야, 이 공전하는 거 봐봐.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달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지. 비록 얘가 이 궤도를 돌면서 설령 속력이 일정할 지언정 운동 방향이 어때? 원을 그리면서 얘가 돌기 때 운동 방향이, 원을 그리니까 선생님 몸 어때 지금? 선생님 손이 가리키는 게 운동 방향이야. 어때 운동 방향? 계속 바뀌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속력이 일정할 지언정. 근데 운동 방향과 속력 합칭이 뭔데? 속도라니까? 즉 운동 방향만 바뀌어도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 운동 방향 계속 바뀌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 속도가 변하네? 힘이 작용하는구나. 그 힘이 뭐라고? 중력이라고.
실제로는 이 궤도 운동할 때 속력도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명백히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 운동 방향이 명백히 바뀌고 있으니 속도는 변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변하네? 가속도가 있네. 가속도가 왜 있어? 힘이 작용했으니까. 힘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즉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 얘의 속도가 변한다 라는 거지. 알았나요? 이 공전은 설령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속력이 안 일정합니다. 이 달의 공전 운동을 보면. 하지만 만약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달한테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이 뭐? 중력, 즉 중력에 의해 공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얘가 중력을 받으면 원래는 낙하해야 되지만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낙하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동하고, 낙하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즉 낙하했다가 이렇게 가고, 낙하했다가 이렇게 가고, 지구 중심을 향해 낙하했다가 이렇게 가버리고, 낙하했다가 이렇게 가버리고, 낙하했다가 이렇게 가버리고, 요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원궤도를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 내용을 작년 학생들이 질문을 몇 번 해서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상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곧이어 이 나머지 영상 시작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무리 8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과 2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 2019학년도 3월. 이거 지울 테니까 안 쓴 사람 일시정지 해놓고 쓰세요. 3월 고2 물리학원. 근데 3월이니까 아무리 고2 물리학원이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밑에 것도 2020학년도 3월 고2 물리학원입니다. 둘 다 고등학교 2학년 거지만 3월 거니까 풀 수 있어야 돼. 1번. 다음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A다.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만을. 공이 지면은 떨어진다. 맞죠? 자유낙하시키는 거. A 맞아요. B.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방금 봤지? 내가 엄청 강조했지? 이것도 중력 때문이야. C.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다. 이건 뭐야? 여러분 경험상 정전기죠? 요거는 전기력입니다. C는. 우리 이번 파트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했어. 자연의 질서 유지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뭐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중력만 다루고 있는 거야. 교과서 앞에 몇 페이지냐? 93페이지가 보면 맨 위에 뭐라 나와 있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마찰력, 탄성력 등 다양하다. 93쪽 맨 위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힘이 있어. 이 전기력도 여러 가지 힘 중 하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항상 작용하는 힘 뭐야? 질량만 있으면 중력.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A, B. 마지막 예제 2번. 다음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람 뭐야? 스카이다이빙 하고 있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할 때 무엇이 작용하여 낙하손이 점점 빨라진다? 이거 뭐야? 물체 떨어뜨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좀 더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지? 뭐야? 중력. 이거 뭐야? 인공위성이네? 지구를 공전한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엇을 받아? 중력. 이것도 내가 강조했잖아. 방금 전 이번 차시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1번. 중력이 된다.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 교과서 100쪽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관성, 운동량, 충격량과 같은 개념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중력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실상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 이 중력에 대해서 추후에 언급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꼭
반복적인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